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쿠슈입니다. 이번 영상은 빅히어로 6 분석하며 보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아직 이전 영상들을 보지 않으셨다면 다른 영상들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더블 테이크, 그리고 립싱크와 페이셜 팁, 눈속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속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개념의 눈속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보실까요? Someone's making more. 여러분들 더블 테이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런 게 더블 테이크죠. 더블 테이크, 테이크와 비슷하지만 더블 테이크니까 뭔가 두 개가 겹쳐 있다, 이런 걸 얘기한다고 추측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히로가 혼잣말을 하다가 시선을 화면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시선이 다시 돌아오죠. 뭔가를 다시 깨닫고 혹은 뭔가를 다시 인지하고 다시 시선을 화면 왼쪽으로 가져갑니다. 이런 게 바로 더블 테이크인데요. 눈썹이 위로 올라가면서 눈동자도 살짝 커지고 아이 다팅을 하다가 시선을 화면 왼쪽으로 돌리죠. 하나, 둘. 2프레임 만에 시선을 왼쪽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많은 주니어 애니메이터나 학생분들이 눈동자가 상당히 오랜 타이밍에 이동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자주 하세요. 하지만 눈동자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2프레임 혹은 1프레임 정도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시선을 이동한다 라고 할 때도 1프레임이나 2프레임 만에 빠르게 움직였다가 살짝 홀드,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고 살짝 홀드, 이런 식으로 눈동자는 항상 움직이게 됩니다. 2프레임 만에 화면 왼쪽으로 시선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고개도 따라가면서 왼쪽에 무언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선이 돌아오죠. 그 다음 놀라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돌아오고 그 다음 좀 전에 화면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봤던 무언가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늦게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 왼쪽으로 시선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더블 테이크입니다. 더블 테이크의 다른 영상 보실까요? 자, 이 장면도 상당히 재미있게 잘 연출됐죠. 베이맥스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베이맥스를 들키지 않으려는 히로가 황급히 베이맥스를 밑으로 누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도 더블 테이크가 있죠. 상당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카메라 쪽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 쪽에는 이모가 있었는데요. 베이맥스와 외출했던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이맥스가 올라오죠. 화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베이맥스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내가 방금 봤던 게 베이맥스?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인지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황급히 베이맥스를 눌러 내립니다. 여기에 아주 재밌는 스트레치와 스쿼시도 많이 있고요. 더블 테이크를 하면서 고개를 빠르게 돌릴 때 얼굴이 늘어나고 스트레치로 드래그 된다고 하죠. 모든 물체들은 우리가 했던 운동을 지속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있고 싶어 하고, 전진하고 있었으면 전진하고 싶어 해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면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갑자기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했던 근육들이 다소 늦게 따라가는 것, 액션을 리딩하고 있지 않는 쪽이 좀 늦게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을 드래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히로의 화면 왼쪽 볼이나 입 주변 근육들이 좀 늦게 드래그돼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더블 테이크는 한번 보고 다시 시선을 돌린 다음에 방금 봤던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다시 바라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봤던 게 방금 뭐지? 믿을 수 없어 라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든지, 단순히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닌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테이크라면 더블 테이크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Anything to you guys? Yes! It's a bird! No.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립싱크와 페이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립싱크 상당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립싱크는 자음과 모음을 따로 잘 분리해서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게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립싱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립싱크를 주제로 한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립싱크를 할 때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액센트, 강조를 넣어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B 발음, 그 다음에 P 발음, 그 다음에 M 발음입니다. 물론 다른 발음들도 다 중요해요. 하지만 특히 이 세 개의 발음은 입이 꽉 닫혀있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1프레임 정도의 홀드를 넣어주는 것이 보통이고요. 물론 빠르게 말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세 개의 입 모양을 잘 해줘야지 립싱크가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P 발음이나 B 발음을 활용해서 좀 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프레드가 새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B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프레드가 상당히 재미있는 오버래핑을 하면서 동작을 취하고 그 다음에 팔이 상당히 늦게 따라가죠. 뭔가 채찍을 휘두르듯 오버래핑을 과하게 주면서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때 잘 보시면 지금 소매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볼에 바람이 가득 차 있어요. B 발음을 하기 전에 입을 꽉 다물고 공기가 나가고 있는데 막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프레임 만에 입이 열리면서 볼록했던 양 볼은 폭 하고 바람이 다 나가게 됩니다. 입이 열리면 즉시 볼록했던 볼은 정상으로 혹은 더 홀쭉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B 발음을 강조해서 해줬고요. 다음 영상 보실까요? But what? This is not possible! Hey, I'm as surprised as you are. Beginner's luck. Do you want to go again? Yama? 자, 여기에서는 이 악당이 possible이라고 말할 때 P 발음이 있잖아요. P 발음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경우 볼에 바람을 넣었다가 폭 하고 터트리는 그런 립싱크를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눈을 질끈 감고 입도 다물고 얼굴이 스쿼시가 되면서 볼에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What? This is not possible! 자, 다음 영상 보실까요? Felons on beat poetry night. Stress eating. 여기에서도 P 발음이 있죠. 그래서 그 P 발음을 잘 활용해서 입 모양을 만들어줬는데요. 여기서 입을 닫죠. 그 다음에 푸시가 됐습니다. 이전 영상들보다는 바람을 볼에 많이 넣거나 뭐 그렇게 과하게 하진 않았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1프레임 만에 입을 퍽 하고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립싱크를 어려워하시고 특히나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어려워하시는데요. 립싱크만 잘 해도 페이셜 애니메이션의 절반 이상은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립싱크를 하는 입 모양에 맞춰서 액팅을 하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Abigail is gone. Abigail is gone.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보자면 그렇게 큰 동작이 있는 컷은 아닙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페이셜이 크게 보이면서 페이셜 애니메이션은 정말 주의 깊게 잘 했어야 되는 그런 컷이거든요. 상당히 깔끔하고 간결하게 잘 했죠. 여러분들이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어떻게 눈썹을 움직여야 되는지, 언제 눈은 감아야 하는지, 또 얼굴은 어떻게 스쿼시 되고 스트레치 돼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단 립싱크를 잘 잡고 그거에 맞춰서 전체적인 얼굴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서도 B 발음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B 발음을 할 때 양볼에 바람이 살짝 들어갔다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 B 발음을 할 때 얼굴이 약간 스쿼시가 되죠. 큰 입 모양을 하면서 모음을 말할 때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이 작아질 때 눈썹도 내려오면서 얼굴도 전체적으로 스쿼시가 되고 악센트가 큰 모음을 말할 때 입 모양이 스트레치가 되니까 얼굴도 전체적으로 같이 스트레치가 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잡아주면 어느 정도 페이셜 애니메이션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똑같은 타이밍에 눈썹과 눈꺼풀 그리고 코 주변, 입, 양볼 이런 것들이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이 위로 올라갔다가 똑같이 위에 도착하고 똑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꼭 옵셋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캐릭터의 감정 상태가 상당히 화가 난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의 모양이 시종일관 긴장된 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와중에서도 업앤다운이 계속 있죠. 여기는 또 스쿼시가 됐다가 그다음에 여기는 또 다시 스트레치가 되죠. 입모양도 커지고 눈썹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살짝 다시 되돌아오고 스쿼시가 되면서 다시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입모양이 커질 때 전체적인 얼굴에 스트레치를 넣어주고 입모양이 스쿼시 될 때 전체적인 얼굴도 스쿼시 되게 잡아준다면 페이셜 애니메이션의 기본은 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셜 애니메이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 그것은 얼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인 오브 액션이 꼭 몸에만 있는 건 아니죠. 얼굴 내에도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시선 방향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이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히로가 화면 왼쪽을 볼 때 왼쪽에 있는 눈이 좀 더 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눈이 좀 더 작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눈썹이 좀 더 높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눈썹이 조금 낮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 왼쪽이 좀 더 열려 있습니다. 다시 시선을 바꿔서 화면의 오른쪽을 볼 때는 오른쪽 눈썹과 눈이 더 크게 열려 있고요. 왼쪽에 있는 눈썹과 눈이 좀 더 비교적 작게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어줘서 시선 방향 쪽을 열어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물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요.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페이셜 애니메이션에 대한 중요한 법칙과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많은 학생분들, 주니어 애니메이터 분들이 입모양과 입 안을 정리해 주는 것에 대해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제가 한국의 어떤 프로젝트를 슈퍼바이징 한 일이 있는데요. 정말 입에 대한 노트만 몇 시간을 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입 모양과 입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페이셜 애니메이션, 특히 입모양 만드는 것과 입모양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따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실까요? My name is Hiro. Sorry. My name is Hiro Hamada, and I've been working on something that I think is pretty cool. I hope you like it. This is a microbot. 자, 이번 영상은 히로가 무언가를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도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고 좋은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컨더리 액션. 세컨더리 액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머리를 묶은 소녀의 머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된 동작이 있고 그 동작에 맞춰서 작은 동작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세컨더리 액션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메인이 되는 프라이머리 액션을 도와주는 약간의 양념 같은 그런 작은 동작들, 이런 것들을 모두 세컨더리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히로가 긴장을 하고 무언가를 발표하고 있죠. 이때 마이크를 잡은 손을 잘 보시면 손이 살짝 풀렸다가 다시 마이크를 움켜집니다. 네, 바로 여기요. 이런 것이 바로 좋은 세컨더리 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옵셋인데요. 여기서 히로가 마이크를 가지고 뭔가 말을 했을 때 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마이크에서 삑 소리가 나자 움찔하죠. 그때 움찔하는 순서가 전부 다 똑같이 리액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면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파도치면서 놀란다든지 혹은 화면 오른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놀란다든지 하지 않아요. 약간 랜덤식으로 서로 옵셋을 줘서 반응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다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다른 클립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옵셋이라고 했을 때 타이밍을 엇갈려 주는 것만 옵셋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밸런스를 깨주거나 일률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깨주는 것을 전부 다
옵셋이라고 합니다. 뭐 위치의 옵셋, 타이밍의 옵셋, 여러가지 옵셋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프레드의 액팅을 보면, 자, 팔을 벌리고 있을 때 단순히 팔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내민다 라는 그런 동작인데요. 양팔의 높이는 항상 다릅니다. 자, 위로 올렸을 때도 다르고요, 밑으로 내렸을 때도 다르죠. 양쪽이 대칭이 되거나 완벽하게 똑같은 동작을 하거나 완벽하게 똑같은 타이밍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해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밸런스를 깨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눈속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Pretty cool. I hope you like it. 자, 방금 나왔는데요.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손이 다시 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 찾으셨나요? 주머니에 손을 갖다가 다시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죠. 다시 손을 주머니로 가져갑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마이크 뒤에 있던 엄지손가락이 마이크 앞으로 뚫고 나옵니다. 자, 1프레임 만에 통과한 거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1프레임 만에 통과하는 애니메이션을 상당히 많이 연출합니다. 물론 일반 관객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심하게 눈에 띄지 않는 이상 1프레임 만에 점프를 하거나 혹은 관객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몸을 뚫고 지나가거나 무언가를 뚫고 지나가거나 하는 연출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도 엄지손가락이 1프레임 만에 마이크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왜 굳이 애니메이터가 이렇게 연출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손이 밑으로 내려갈 때 이쁜 아크를 그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자꾸 마이크에 걸렸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크게 벌려서 이 포즈를 만들자니 손 모양이 상당히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손을 마이크에서 빼서 그 다음에 내리자니 손의 아크가 너무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쁜 아크, 이쁜 손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1프레임 만에 통과해서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영상 보실까요? 자,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1프레임 만에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자, 이모가 옆에 박수치던 남자의 옷을 잡아 흔들면서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손의 궤적을 잘 보면 이모의 오른팔이 1프레임 만에 손목 부분 앞에 있다가 손목 부분 뒤로 가서 팔뚝 쪽을 잡은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전 샷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킨 건데요. 만약에 통과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한다면 남자의 저 박수치고 있는 손을 좀 더 내리거나 아니면 포즈를 좀 다르게 바꿨어야 했겠죠. 혹은 이모의 손의 궤적이 저렇게 크게 돌지 않거나 마치 남자의 옆구리를 찌르듯 그렇게 손이 굽혀 있다가 펴지면서 잡아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모의 손과 남자의 손목은 서로 닿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동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손 동작과 아크, 그것을 다 유지하고 또 박수치고 있는 저 남자의 솔리드한 포즈 또 역시 유지하면서 1프레임 통과를 시키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효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했으니 성공적인 선택이었죠? 이렇듯 여러분들도 약간의 눈속임을 쓰면서 효과적인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티 안 나게 말이죠. 이번 영상까지가 빅히어로 6 분석하며 다시 보기였고요. 네, 다음 분석할 디즈니 애니메이션은요, 겨울왕국 1편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